연금 적금, 청약 적금, 보험, 통신비, 관리비, 교통비 등 고정비가 190만 원. 없는 돈 쪼개고 쪼개들었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오래 넣었다면 큰 돈이니까 이걸 까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나 봅니다. 찾아가지 않은 연금 규모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안 찾아간 건지, 못 찾아간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연금은 잘 있습니까? 잘 가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연금 말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차이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연금저축은 이제 지금 연말이라서 한창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분들께서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게 연금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축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스스로 붙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연금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근로자들은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금융회사에다 맡겨놓고 나중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 이제 연금저축은 스스로 부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어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연금계 양대 산맥이라는 건데 네. 안 찾아가는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현재 이제 통계를 봤더니 이번에 이제 은행권에서 미수령 연금에 네. 대한 지급 캠페인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6,969억 원 정도가 미수령 연금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퇴직연금이 한 462억 원 정도 되고 연금저축이 한 6,50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은행권들만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제 금융권 전체를 놓고 보면 좀 더 규모가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보면 연금저축이 훨씬 많습니다. 네네. 스스로 넣는 거. 예. 왜 저게 더 많습니까? 일단 연금저축 제도가 생긴 게 1994년부터 생겨가지고 기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불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55세가 넘어가야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불입하다가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쌓여 있는데 나중에 활용할 용도로 그냥 쌓아두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저기 통계에 나온 돈은 55세 넘어가서 연금 수령 자격이 되시는데 네. 안 찾아가신 돈만 이렇게 집계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연금을 부었는데 네네. 55살이 지났는데 안 찾아간 사람들이 네. 대충 저 정도 규모가 된다. 네. 근데 안 찾아간 이유, 그 외에 또 다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유는 이제 그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나 이거 연금을 가입했던가 이렇게 까먹고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을 몰랐다. 수도 있고 몰랐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연금저축을 회사랑 근로자가 매칭을 해서 이제 부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자에서 급여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건 내가 부었나 안 부었나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입 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부어놓고 55세 넘어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고세 잊어버리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규모는 작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면 못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근데 사실 제 생각에 연금하면 적당한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그런 것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가 보죠? 일반 금융상품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연금이라는 것들은 일반 금융상품은 만기라는 게 있죠. 그 만기가 되면 이제 찾아 쓸 수 있는데 연금이라는 상품은 만기가 별도로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수급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정도 이상 불입을 하시고 55세가 넘어가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그냥 있으면 주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연금 받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금융회사에서 계속 그냥 돈으로 남아있지 연금 형태 지급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보면 회사가 폐업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에도 연금이 살아 있습니까? 퇴직연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퇴직급여라는 것들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보관해 두는 게 이제 퇴직연금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당연히 어딘지 청구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금융회사에 그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청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남아 있다. 그렇죠. 회사 외부 네. 금융기관이 일부러 부도가 났을 때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보관을 해둔 건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살만나도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어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것 가장 같습니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검색창에 이제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 사이트죠? 예, 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저기 가면 웬만한 연금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군인연금을 제외한 각종 공적연금이 저기서 다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민간에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연금까지도 다 조회할 수 있고 주택연금까지도 저기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이트는 이 방송 보시는 분 같으면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가지고 본인 거 배우자께 연금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트는 접속하시고 이제 회원가입 신청하시면 3일 뒤가 되면은 자기 네. 연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신청하시면 한 3일 정도 뒤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안 찾아간 연금 금융당국이 찾아가라라고 지금 계속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말씀드렸던 7천억 원이 육박하는 돈 가운데 한 600억 원 정도 근데 건수로는 한 25%니까 건수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찾아갔다. 그 말은 나머지는 아직 안 찾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영원히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못 찾아가는 게 정말 자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못 찾아갈 가능성도 있는데 방송 보시면 한번 조회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면서. 왜냐하면요,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은 과거에 가입하셨으면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품들도 많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그걸 찾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높은 금리에 그냥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자산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알고도 안 찾아가시는 분도 있다. 금리를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연금이라는 것들은 내가 필요할 때 노후 생활비로 쓰려는 용도잖아요. 네. 그럼 5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내가 아직까지 연금 수령할 시기가 안 됐다라는 분들은 내가 연금 받을 자격은 되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좀 더 필요할 때 찾아 쓰겠다고 이제 그냥 두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10년 이상 부었는데 55살 넘었으면 다 통보를 한 거니까 네. 그 얼마나 안 찾아간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예, 문제일 맞습니다. 수도 그래서 있다. 금융권에서도 계속 이제 안내를 계속 보내니까 저런 안내 받으시면은 무관심하게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받을 때 일시불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쪼개서 다 가능합니까? 일시불로 받는 것들은 이제 연금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연금은 해지를 하게 되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기타 소득세를 낸다는 세금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노후 생활비로 쓸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제 확인하실 사항은 금융회사에 분명히 확인하실 거잖아요. 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상품의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어떤 거가 되는지는 금융회사에 한번 꼼꼼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해지를 하시든 연금으로 받으시든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바로 네. 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원히 안 찾아간다. 끝까지 안 찾아간다.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그 계좌에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은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는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상속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상품에 따라서는 휴면 예금 형태로 넘어가서 그런 경우에는 이자가 안 붙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미래에셋 투자센터와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